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구직시 팁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저번 주에 한 구직 한 1, 2주 차에 한 친구가 이제 구직 끝냈어요. 혜인이란 친구인데 미래에 되게 잘 나갈 만한 그런 쪽에 갔거든요. 연봉은 5,500대로 갔고, 근데 이 친구 이제 뭐 그러니까 인터뷰 마지막 소감 같은 거 한번 들어보고 같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 음, 일단은 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면접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그 응용 2단계 하면서 팀장님한테 받는 피드백이, 아니, 팀장님이 지적해주시는 부분이나 다른 팀원들이 피드백하는 본인의 단점들, 그거 좀 더 경각심 가지고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질문 답변 중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분명히 호불호가 있고 단점이 있지만, 어떤 팀노바 내에서 어떤 취업 위기군에 속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취업 근데, 위기군. 네. 아무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의 폭은 생각보다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오퍼를 안 줬으면은 저도 구직을 최소 한두 주는 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구직을 하면서 약간 당혹스러웠던 게, 어차피 호불호가 있고 하니까 뭐 한 개라도 걸리면 되지, 약간 그런 마인드긴 했는데, 뭐 2주밖에 안 되긴 했지만 진짜 한 개만 걸릴 거라고 생각 못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어떤 변수더라도 본인에게 단점이 될 만한 거는 최대한 미리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팀노바 내에서 그냥 대충 무난하고 평균적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니, 구직에 있어서도 그게 무난할 거라는 보장이 절대 없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기초과제 할 때 스레드나 핸들러 같은 거 하면은 그 기능을 구현해서 완료해야 그 커리큘럼이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응용 2단계에서는 나의 그 개발 외적인 그런 부분을 아예 고치고 넘어가는 게 응용 2단계 커리큘럼의 어떤 완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고치시면은 저보다 훨씬 더 넓은 선택지에 높은 연봉으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약간 T 성향의 어떤 그런 스타일의 얘기를 하는 친구인데, 근데 되게 좋은 꿀팁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구직 시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팀노바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사실 뭐 많은 그런 그 개발자 지망생 친구들이 힘들 거예요. 근데 뭐 경력자도 마찬가지고 예전 같은 기류가 아니잖아요. 현재 개발자 기류가. 그래서 이제 구직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기 성격이 어떤지를 대충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 친구도 막 이렇게 취업 위기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취업 위기군이라고 할 만한 친구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학창 시절부터 좀 약간 문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류에 속하는 친구들인 거죠. 근데 뭐 다들 뭐 학교 다녀보면은 꼭 이렇게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지만 꼭 앞에서 소외당하거나 뭐 괴롭힘 당하거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성향이 교육을 시켜서 개발을 꽤나 괜찮게 해도 꼭 이제 업무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을 10대 때 배우는 게 그때 위치가 계속 가거든. 그래서 이런 거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고연봉자라는 거는 애초에 멋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불쌍하다고 그 옷을 소비해주고, 뭐 자영업자들 불쌍하다고 맛없는 음식점에서 가서 뭐 밥 먹고 비위생적인 곳에서 밥을 먹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차라리 깔끔하게 먹던지 아니면 내가 해 먹던지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보면 옷을 저렴하게 판다고 해서 막 소비자가 까다롭지 않고 절대 안 그러고요. 그리고 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막 되게 착하기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부자라고 해서 막 돈 많으니까 탐욕적이고 항상 못되고 막 그러지도 않거든. 이게 나이를 이제 먹어보니까 좀 알겠는 거야. 이제 여러 그 비교군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느낀 건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완성되어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찌질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특히나 고연봉 주고 싶은 사람은 대부분 이제 초보자들이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게, IT 업계 올 때부터 나 처음부터 약간 신입의 마음으로 뭔가 배울 자세를 가지고 막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고연봉을 받고 싶다면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하고 내가 좀 멋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으니까 약간 좀 굽신굽신하면서 가면서 처음부터 을의 위치에서 들어가거든, 회사에 들어가면.
근데 어쩔 수 없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선택을 할 건데 팀노바는 그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질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뭐 이 친구가 강조한 것처럼 뭐 말하는 거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뭐 개발은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리고 뭐 좀 더 디테일한 거를 좀 더 공부를 시킨다든지 아무튼 할 게 되게 많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준비를 해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그 2주 동안 면접은 그래도 꾸준히 봤는데 한 개만 붙었어요. 물론 거기 5,500 붙긴 했는데 문제는 실력은 한 6,000 이상은 되는 친구예요. 실제로 그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게 이 친구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되게 높게 제가 보는 친구인데, 근데 문제는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이 친구의 이제 문제가 이제 포커페이스, 그리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기계 같은 느낌이 있다고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자들 중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실력 대비 연봉을 더 적게 받아요, 보통은. 왜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개발자도요 기계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해서 개발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말 잘 통하고 뭐 자기 관점, 자기중심적으로 얘기 안 하고, 이제 말이라는 게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면 코드 설명할 때도 아 이 부분을 이렇게 우회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어 다 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아들어. 그 면접 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되질문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건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그냥 코드만 짜면 되는 줄 아는데, 코드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짜겠다라고 한 계획의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애초에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예를 들면 숙련된 개발자들끼리는 내가 이렇게 해서 API를 줄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뭐 제이슨 프로토콜 그거를 파싱을 해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그걸 받아서 뭐 UTF 파일로 인코딩 한 다음에 뭐 이때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쓸 거니까 대략적으로 이 구조대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계획을 세우면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건축도 설계를 하잖아, 도면을 만들잖아. 그걸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정교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현 자체에 자꾸 초보자들이 집중을 하는데 오히려 그걸 어떻게 만들 거고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 거고 할 때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소위 이제 진짜 똑똑한 개발자들 다운 접근이라는 거지. 그런 영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고연봉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런 사이보그 같은 느낌, 기계 같다고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호불호가 있겠다. 근데 저런 친구들이 뽑아놓으면 되게 안정적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친구긴 한데,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 포커페이스에다가 너무 사람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막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다음 영상이 제가 이제 할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편적으로 되게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친구를 제가 얘기를 할 건데, 그런 친구들과는 좀 대조적이긴 한데, 근데 개발 실력은 한 6천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실력이긴 해요. 그 포괄적으로 뭘 해도 다 잘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라 되게 좋아하죠. 근데 아무튼 일단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괜찮게 잘 구현을 했다면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내가 정말 약간 너무 외골수 개발자처럼 보이지는 않는지, 또는 내가 말을 할 때 너무 주어를 생략하면서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닌지, 내가 코드 스타일을 얘기하거나 내 주석을 다시 봤을 때 그 이해가 되는 주석인지, 이게 결국에는 내가 말하는 게 결국에는 내 머릿속에 글로써 무언가를 표현하는 걸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석이 내가 좀 알아볼 만한지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평소에 그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 주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상황을 문자화 시켜서 얘기를 잘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문과적 소양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이걸 기억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수 있는가, 그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짜놓은 거라고 해도 내가 소스 규모가 엄청 커지고 그러면 부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저는 기억력이 안 좋은 개발자라서 이런 경우에는 주석 진짜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문과적 소양이 되게 있어야 돼. 왜냐면 주석을 잘 써놓으면 다음에 다시 봤을 때 빠르게 내가 이걸 어떤 의도로 했는지 좀 파악할 수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현업에서 보는 건 본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 소통하면서 개발을 잘 할 수 있을까? 특히나 이제 비개발자들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봐요, 본능적으로. 왜냐면 비개발자 출신들이 사람을 뽑을 때 이 개발자분이랑 말이 통하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 그래서 개발자가 진짜 고연봉자가 되려면 특히나 이제 자기 경력 대비 더 많은 돈을 받고 싶으면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이렇게 지금 혜인이 같은 이제 졸업생, 훌륭한 이런 졸업생처럼 잘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래도 되게 그런 건 뛰어난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뭐가 부족한지를 인지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게 되게 뛰어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겸손해요. 그러니까 팀도바 팀원들 특징인데 좀 그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뭘 잘했다고 해도 사실은 그거가 좀 아쉬운 게 항상 좀 있거든. 어쩔 수 없어, 어떤 사람이 개발해도. 그런 부분에서 항상 제가 지적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좀 메타인지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아무튼 이번에도 또 괜찮은 졸업생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